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제조연구소 중제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는 문진혁 기술사고요. 저는 이병수 기술사입니다. 네, 저는 박상조 기술사입니다. 네, 오늘은 중소기업의 어떤 제조 활동, 중소기업 제조업이 많죠. 그래서 중소기업 제조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큰 거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업무 분장, R&R이라고 부르는 그런 겁니다. 그런 내용을 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리더십에 대해서는 일단 리더십의 정의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 제조업에 다 다니고 계신 분들 많으니까 기업에서의 어떤 상사와 경영자의 리더십 무엇인지, 그다음에 우리 회사나 보통 기업들의 그 리더십이 결여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분장과 관련된 건 업무의 책임 권한, 업무 분장 그러한 사항이 기본적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의 그 인터페이스나 우리가 서로 놓치고 있는 그 그레이 영역이라고 부르는 회색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업무 분장 R&R의 병폐 사례를 좀 소개하고 설명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리더십이란 리더십은 정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그 ISO 9001에서도 고객 대리인이라는 말이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19 사고에서 네, 고객 대리인이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경영 시스템의 책임은 단순하게 물심을자도 져야 되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최고 경영자가 가져야 될 역할과 책임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고, 또한 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맑은 골드리지에서도 리더십이 하나의 어떤 그 평가 항목으로도 등장할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중소기업이더라도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어야지만 기업의 경영의 성과도 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교수님은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해마다 그 사회 트렌드를 반영하고 계속 바뀌잖아요. 예전에는 권위주의 그런 거 입각해서 뭔가 리딩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다면, 최근에는 섬기는 리더십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리더십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리더십은 그러한 그 이해관계가 형성이 맺어진 그 상황 속에서 서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리딩하는 사람도 만족스럽고, 리드를 받는 입장에서도 만족감을 느꼈을 때 그 진정한 리더십이 그때 형성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경영 시스템 분야를 우리가 많이 다루니까 거기서 말하는 5.1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그 사항 있죠. 리더십 5.0의 리더십의 5.1 일반상, 거기서 나오는 리더십은요, 사실은 거창하고 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가만히 다시 들여다보면 리더가 가지고 해야 될 그 어떤 덕목이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써놨습니다. 촉진하고 도와주고 지원하고 그런 내용들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리더십 분야가 사실은 가장 불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경영 시스템 분야에서는. 그래서 그냥 경영 시스템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단순히 리더십, 우리 기업에서 리더란 누군가, 과연 리더십을 논하기 전에 우리 회사의 리더는 누군가부터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중소기업에 가면 사실은 사장님이 주로 왕이죠. 그래서 어떤 기업에 가면 임직원들이 이런 표현돼요. 그 사장님은 임금님이고, 그렇죠. 요즘에 이제 중소기업 오너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다 50대도 잘 없으시고 60 이상 다 넘어가셨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기업에 많이 와 있어요. 자녀분들이 많이 와 있다 보니까 2세들이, 그 2세는 뭐죠? 세자. 그쵸. 세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부르는 게 아니고 기업에 가면 기업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임금님 전화하고 세자 좋아하다. 그래서 꼭 그들 두 분만 리더십이 있느냐, 또 세자저하들은 오자마자 그렇다고 부사장 이런 직급을 가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원부터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과장 또 시작하는 분들도 많고, 차부장에서 시작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물론 들어왔을 때 거부감이 없어야 돼요. 현재 임직원들하고 거부감이 없는 상태의 어떤 그 직급 직책이 좀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들만 리더는 아니에요. 그래서 팀장 이상급 또는 나와 나의 밑에 또 부하 직원이 있다든지 나를 따라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다 그들 또한 다 리더입니다. 그래서 뭐 ISO나 ITF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최고 경영자만 리더는 아니다. 최고 경영진 또는 뭐 그러한 분들 다 관련된 사람들은 매니징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리더다라고 하죠. 그래서 리더십이란 정의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리더십이라는 거는 뭐 어떤 책이나 뭐 어떤 사전에 나오는 정의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일단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떤 그 마음을 움직이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행동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움직이게 하려면 마음부터 움직이는 일인데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할 거냐가 저는 그게 리더십인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네. 최근에 그리고 뭐 직책을 놓은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뭐 기능, 역할에 대해서 이제 누가 리딩할 거냐, 나이도 떠나고 관계없고, 직책도 관계없고, 성별도 관계없고, 약간 프로젝트성 업무를 좀 많이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냥 각각 그런 프로세스 리딩을 하는 역할자들이 그냥 그때그때 요소에서 다시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것 같아요. 조직 자체도 되게 이제 수평 문화잖아요. 예전에 수직 문화였지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정해진 리더십은 아니지만 상황에 맞는 리더 역할하는 역할자들은 그냥 뭐 있다가도 없어지고 뭐 그러는 것 같고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 좀 더 그 현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어떤 임직원 구성원 입장에서 리더십이란 무엇일까라고 딱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게 제일 딱 그 글쎄요. 기업의 임직원들한테 맞는 리더십. 아니 우리 부장님, 우리 상무님, 네. 우리 뭐 부사장님 경우에 그분들의 리더십은 어떤 거였고 내가 봤던 이런 사례나 이런 옛날 우리도 근무하면서 봤던 거 또는 우리도 기업에 요즘 많이 가니까 가보면 그들의 어떤 리더십이라는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뭐 그런 활동 과정이라고 정의를 좀 내렸고요. 이기 주사님은? 처음 비슷한데요. 제 경험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사결정인 것 같아요. 특히나 고객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 외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대부분 리더십들이 사실 뭐 이사나 부장들이 참석을 하는 그런 모임이 그런 미팅일지라도 의사결정을 못 내려서 그 위에 공장장님이나 사장님한테까지 가서 최종 결정을 해달라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하죠.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정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리더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결정을 해줘야 될 시기에 결정하는 게 제일 리더십의 어떤 그 중대한 영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결정을 못하면 그들의 마음을 못 움직이겠죠, 그죠? 네. 따를 이유가 없어지지. 왜냐면 어차피 들고 가봐야 보고서 들고 가든 문제점을 들고 가든 결정을 안 해줄 거니까. 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좀 밑에 직원들을 품어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문 기사님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네, 사람이 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필요하잖아요. 어깨가 그렇죠. 필요한데 네. 그런 리더십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은 여기 밑에 사람 부하 직원들 까기 바쁘지 감싸주는 그런 리더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주 안 좋은 모습입니다. 네. 근데 이 리더는 사실 겁이 없어야 돼요. 네, 직장에 계신 리더들도 사장님이 리더십을 강하게 어떤 표현하고 그냥 행동할 수 있는 건 사장님이 그 오너들이 그 자원을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입니다. 인적 자원의 분배 능력, 쟤를 자르거나 쟤를 진급시키거나 월급을 더 많이 주거나 그리고 물적 자원을 분배하고 돈을 분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서지 사장님 그 자체가 엄청난 리더로서 뭐 이수신 장군 같은 그 리더라서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자원 분배 능력이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좀 머릿속이 정리가 되실 겁니다. 네. 거지같이 생기고 뭐 성격도 거지 같고 그런 사장님이 내가 왜 따라야 되나 희생하실 게 아니라 자원을 분배한 능력이 있으니까 어차피 나는 거기에 구성원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를 떠나면 아무 관계가 아닌 거죠. 예, 전혀 내가 따랐던 리더도 아닌 거고. 그래서 그 기업의 상사와 뭐 경영자 리더십도 잠깐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리더십이 결여된 사례는 또 어떤 사례가 좀 있을까요? 각자
직장인 근무하셨을 때 생각해보고 죄로됐던 사례 있다면? 저는 좀 전에 이제 그 리더십을 제가 이제 예전 다녔을 때 회사 생활했을 때 돌이켜 보면 긴장감이 결여된 리더십은 조금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 뭐 완성시켜야 되고 뭐 그거 다 좋겠지만 적절한 긴장감도 조금 가끔은 좀 필요할 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그 안에서 또 만족감도 느껴야 되고, 그럴 때 뭔가 좀 성과를 위해서 효과성 있을 때 리더십이 좀뭐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솔직히 좋게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뭐 적절한- 상과 벌 뭐 이런 개념인가요? 채찍을 들 때도 있어야 그렇죠, 되지만 그렇죠. 또 펼때 좀 패고, 당근 줄 때 주고. 네, 그렇죠. 이게 좀 완급 조절을 좀 잘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 좀 그 다른 부서들, 저는 운 좋게 제가 모셨던 그 상사분들, 그 팀장님들은 괜찮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저에게 긴장감도 좋고 만족스러움도 좋고 되게 좀 편하게 다가갈 수도 있었고. 근데 다른 부서들 이렇게 보면 그게 좀 많이 결여된 케이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부서는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대요. 편하고. 근데 그게 다였습니다. 조직에는 결국은 도움이 안 되지 되죠. 않아요. 그러니까 상사랑도 즐거우면 사실은 뭐 좋은 거지만 리더십이 있어야 그것도 즐거운 생활이 되는 거고, 직장 그 조직 내에서도 팀이라고 볼게요. 그냥 팀 안에서 맨날 깡패 같은 부장님 뭐 팀장님 만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냥 나한테 우리한테 잘해주는 상사 만나면요 좋긴 좋아요. 좋은데 다른 부서가 가만히 안 둘걸요. 그죠? 네, 괴롭히고 방어 못하고 쓸데없는 일 받아오고 그런 거가 우리 팀장님은 받아오겠죠. 받아와서 본인 사람 좋지. 근데 우리들은 직장 부하 직원들은 뭐 그거 다 끌어안고 하느라 바쁘겠죠. 그렇죠. 또 기수사님은? 글쎄 뭐 저는 그 부서들 간의 갈등이 참 많아요.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일할 말씀드릴 뭐 아래라에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겠지만, 그런 부서 간의 갈등에 대해서 최고 경영자들이나 아니면 뭐 공장장이나 뭐 좀 책임을 주고 좀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실제로 몇 년 동안 계속 그 직원 만족도 조사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런 문제들이더라고요. 장벽 벽이 있다. 부서들 간의 벽이 부서 간의 있는데 벽이. 그걸 허물어야 되는데 허물지 못한다. 그거는 비단 그 팀의 매니저의 뭐 역량이거나 책임일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 위에 이제 최고 경영자나 공장장의 역할이지 않냐. 그렇죠.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되게 많이 겪었어요. 안타까움을.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맞아요. 좀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부서 간의 벽이, 저도 뭐 옛날 직장 다니면서 선배나 어떤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부서 간의 벽이 그런 걸 다 막는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회사들이나 어떤 요즘 삼성전자가 그 셀 조직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부서 없애버리고 프로젝트 중심으로 그냥 일을 해결하는 사람들끼리 TFT 형태로 막 모여가지고 직급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뭐 부장도 내 밑에 갖고, 뭐 내가 과장인데 부장 내 밑에 두고 뭐 부장 차장이 다 어떤 하나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부장이라서 뭐 팀장 맡고 그룹장 맡고 뭐 파트장 맡고 이런 게 아니죠. 저는. 그런 조직도 실험 삼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 정서나 그 나라의 분위기나 그 회사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전통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그건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